제 유튜브 봤는데 아직도 노션 메모장인 분 없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션 파트너 소드입니다. 여러분 노션 정말 잘 쓰고 계신가요? 페이지는 늘어가는데 정리는 안 되고, 회의록은 늘어가는데 실행은 안 되고, 결국엔 다시 엑셀로 카톡으로 돌아가고 있진 않나요? 오늘은 노션이 그저 메모장이 되는 원인 3가지, 그리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3가지를 딱 정리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원인 첫 번째, 틀이 없음. 노션은 예쁜 종이가 아니라 DB라는 틀로 써야 합니다. 노션의 기초 개념이 블록화 기억하시죠? 레고를 만드는 정해진 규칙이 있듯이 노션의 블록들도 정해진 규칙을 가진 채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틀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생기는 특징들이 2가지입니다. 페이지가 산으로 쌓여서 점점 검색하고 찾을 수 없는 산더미가 되는 것들. 그리고 둘째, 예쁘게만 꾸며지는데 일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기록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죠. 페이지들이 너무 산재해 있습니다. 파일들도 산재해 있고요. 뭐 정해진 규칙이나 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페이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보기 깔끔하죠.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겠죠. 원인 2번째, 연결 없음.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힘을 얻듯이 정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되어야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과 계약, 프로젝트와 할 일,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노션은 그저 메모장에 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협업이 끊기게 되고 결국 엑셀과 카톡으로 회귀합니다. 원인 3번째, 흐름 없음. 우리가 업무를 처리할 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노션에서 해당하는 업무의 순서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노션은 그저 메모장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를 했으면 해당하는 액션 아이템이 나와야 하고요.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담당자와 마감 기한이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걸 노션에서 한 큐에 해야만 노션을 메모장으로만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하게 구조화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화는 어떻게 보면은 틀을 만들고 라벨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당자도 넣어야 되고요. 날짜도 넣어야 되고요. 상태, 분류, 상위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라벨을 붙이는 순간 책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안에 구조를 짜는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찾고 또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를 너무 잘게 쪼갠다는 겁니다. 카테고리가 같으면 하나의 큰 덩어리인 데이터베이스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홍길동 담당자인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 김철수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 김영희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 할 일을 관리하는데 담당자별로 3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저 할 일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로 두고 담당자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필터링을 하면 되는 거죠. 해결책 2번째, 관계화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영상 안 보고 보신 분들은 지금 가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영상에서 말했던 관계화에서 한 가지를 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첫 영상에서는 관계화, 롤업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수식까지 더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어주고, 모아주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관계형을 맺어서 이어주고요. 둘째, 롤업을 통해서 모아주고요. 셋째, 수식 기능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할 일 데이터베이스랑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관계형 맺어져 있고요. 할 일도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관계형 서로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롤업을 통해서 모아주는 겁니다. 롤업, 관계형 할 일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상태를 연결시켰어요. 그룹별 퍼센트, 여기에 완료된 퍼센테이지를 이런 식으로 눌러서 완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이렇게 막대로 표현하거나 원형으로 표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롤업을 몇 가지 더 추가를 할 수 있죠. 할 일 중에서 이름, 그리고 모두 제기. 이 관계형 맺어져 있는
할 일 페이지들이 몇 개인지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할 일 중에 지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또 할 일 중에서 완료는 몇 개인지 보는 겁니다. 자, 모아주려면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뭐냐면은 바로 요 수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요거는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즘 노션이 최근에 업데이트 되면서 수식에 노션 AI를 쓸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수식을 노션 AI로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할 일과 프로젝트를 연결했으면 이걸 가지고 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할 일이 완료됐을 때는 1, 그리고 할 일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0을 나오게끔 하는 수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요 업무 1은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0이 나올 거고요. 이 업무 2는 0, 그리고 업무 3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1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연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날짜가 16일이라고 했을 때 마감일이 14일이면서 시작 전인 상태의 페이지는 지연이 된 상태겠죠. 그런데 완료가 된 상태는 마감일이 지나도 0으로 표현되게끔 만들어 놓은 수식입니다.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져 있다면 제가 더 상위 데이터베이스인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수식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는 업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지연되고 어떤 것들이 완료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관련된 사항들을 롤업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할 일 중에 전체가 몇 개인지 세고요. 또 할 일 데이터베이스랑 관계형 맺어져 있는 것 중에 지연된 게 몇 개인지 세고요. 또 완료된 게 몇 개인지 세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위험도를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 완료된 거에서 과반이 넘어가면, 과반이 지연되어 있다면 위험군이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퍼센테이지가 되어 있다면 주의 또는 정상으로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자, 요게 해결책 두 번째인 이어주고 모아주고 판단하는 겁니다. 관계형을 맺고 롤업을 하고 그리고 수식, 포뮬러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다면 노션은 메모장에 그칠 겁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스화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단계들을 줄여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 중에서 완료 상태로 변경한다고 할 때 누르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냐? 노션에 있는 버튼 기능을 활용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 기능을 이런 식으로 누르면 완료되겠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상태값이 완료로 변한다 라고 사전에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단계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개인의 편의와 니즈에 맞게 변경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하단에 있는 프로젝트에도 반영이 바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완료. 그러면은 완료수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위험도가 정상치로 바뀌게 됩니다. 모아주고 이어주고 판단해주고 되어 있죠. 프로세스화에서 우리가 완료 버튼을 누르는 걸 버튼으로 바꿨을 뿐이죠.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완료로 변하게 되면서 또다시 노션이 메모장 수준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화 중에 마지막인 자동화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버튼은 제가 하는 업무, 제가 하는 액션을 단축해서 만든 거지만 자동화는 아예 시스템상으로 반복되는 것들을 지정해서 만드는 겁니다. 노션에 보면 이렇게 번개 모양 표시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제가 만든 자동화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매일 오후 10시에 특정 페이지 중에서 지연이 되어 있는 값을 지연 중이라는 상태로 바꾸고 싶다 라고 되어 있으면 지정을 해두면 그러면 매일 오후 10시에 지연이 되어 있는 값을 시스템이 읽어서 알아서 상태값을 지연 중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노션 자체에서도 또 대시보드를 따로 구성해서 지연 중인 상태값에 있는 친구들만 모아보는 한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도 있겠죠. 또는 다른 API 툴들과 연결한다면
지연 중인 것들에 대해서만 알림이 슬랙이나 텔레그램으로 나가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더 확장을 시켜보면 제 고객사 중에 하나인 노무법인 안정은 이 상태값을 기준으로 또는 진행 경과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고객에게 맞는 알림 문자가 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들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화, 이어주고 모아주고 판단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동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지만 노션에 대한 숙련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노션이 메모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효율을 안겨다주는 정말 최고의 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션이 그저 메모장에 머물러 있는 이유: 첫째, 틀 없음; 둘째, 연결 없음; 셋째, 흐름 없음.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DB를 구조화하는 것; 둘째, 관계화, 이어주고 모아주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프로세스화 하는 것입니다. 노션은 절대 메모장이 아닙니다. DB를 가공하고 구조화하고 관계 맺고 프로세싱화 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업무와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노션의 다른 API 툴들, 다른 자동화 툴들, 그리고 AI 기능들까지 붙였을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는 툴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노션을 메모장으로 쓰지 않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해결책을 여러분들의 노션에 적용해서 활용하신다면 더 이상 멈춰있는 메모장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API 툴들 붙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들 노션을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메모장 노션은 끝! 시스템 노션을 시작하십시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